이동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0월 넷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잘 보셨습니까? 자, 2부도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네. 2부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SJP PB님이 가스공사는 지금 클럽하우스 준비 중인 걸로 압니다. 체육관 문제가 늦어지면서 클럽하우스 늦어졌겠지요. 이제 가스공사 응원해주세요. 이 정도라도 해주는 선수들이 기특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 남겨주셔서 예,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고 뭐 이 부분은 정말 뭐 한 그 100% 지지예요. 그렇죠. 지지인데 문제는 이제 대구시. 그쵸. 대구시가 문제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가스공사하고 이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 어떤 피해를 사실 선수들이 고스란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보니까 진짜 아직 몰라요. 네, 어떤 거냐면 창단식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클럽하우스는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그 시설들은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뭐 부지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계속 협의를 하겠다가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구시가 그 부분을 갖다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까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JHP님이 신승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패스랑 시야도 좋은데 출전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빅맨 수비용으로만 나오네요. 사실은 그 최근에 가스공사 경기에서 가스공사 이대현이 경기 시작하고 30초도 안 돼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복근 부상.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신승민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좀 신승민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 선수가 어떤 특징이 있고 좀 프로 레벨에서는 어떤 좀 단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활동량이나 어떤 리바운드 가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대현보다 나아요. 사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대현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에서 어느 정도 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미드레인지에서 미드아웃 해주면서 점퍼 던져주고 연결해주고 포스트업 옵션도 해주고 그런데 신승민은 사실 그 롤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미드아웃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미드아웃 그러는데 네. 이게 정확한 용어가 미트. 그렇죠. 미트 아웃이죠. 만나서 그러니까 치고 빠진다 아웃. 그렇죠. 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할이 좀 많은데 신승민은 사실은 이제 공격에서 롤이 되게 축소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나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비 리바운드 잡을 때 이대현 같으면 약간 이제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좀 맥이 좀 빠져서 그냥 서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신승민 같은 경우는 잡지는 못해도 쳐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가스공사의 리바운드 효율이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스크린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해요. 예, 그래서 2대 게임 할 때 상대가 신승민의 스크린에 걸려서 조금 더 가드들에게 효율적인 어떤 상황이 나오는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강점인데 아직은 사실 굉장히 또 투박해요. 예를 들어 인사이드에서 어떤 흐름을 읽고 공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패스라든지 이런 거 서툰 게 많아서 약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그래서 그냥 식스맨 정도로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장점 극대화하면서 가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딱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길고 가늘게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인 때도 실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땅땅하게 그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다. 네. 일부에서 나왔지만 땅땅하게 네. 갈 수 있는 선수다. 근데 이 선수도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정용훈 선수의 공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정용훈 공백이 없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신승민이라든가 이대현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경민이나 김낙현이 있고 여기에 니콜슨이 있다면 공격으로 상대를 압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정용훈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부상이 많아지게 되면 정용훈 선수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생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고 근데 신승민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지금 잘 메워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동환 기자의 어떤 그 말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명한 블루님이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은 외국 선수 2주 자가격리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여름에 외국 선수 들어올 때 원래 그 전에 구단대 사이에서 그런 기대감, 인지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좀 2주 자가격리가 없어진다. 왜냐면 백신 맞고 들어오면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작년이랑 똑같이 2주 격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즌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 아마 시즌 중이나 다음 여름에는 또 이제 이 2주 격리가 1주로 축소된다든지 아예 없어질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또 조금 보긴 봐야 돼요. 이것도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니 혜인님이 아예 용병 없이 시즌 치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점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공격 과정이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국내 선수 더 뛸 수 있고 스타 선수를 발굴하면 자연스레 농구 인기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한 시즌 정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사실 자주 나오는 어떤 질문이죠. 이런 부분은.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근데 또 이게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또 인지를 해야 돼서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딜레마. 저는 사실 이게 외국 선수 없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국내 빅맨들이 살아나고 이제 가드들의 리머텍이 살아난다는 점. 예, 지금 사실 KBL에서 조금 약간 재미를 반감시키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갈 문제인데 외국 선수들 높이 때문에 돌파를 해도 그냥 삥삥 돈다든지 혹은 포워드들이 림 안으로 치고 들어갔다가도 펌프 페이크 하다가 밖으로 죽은 패스 빼주는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 수비가 좋기 때문이지만은 보는 그림 안에서는 굉장히 좀 흐름이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 선수가 없으면 이런 그림은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그렇죠 외국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 이 외국인 선수 문제를 얘기하면 정말 24시간이 모자라 그렇죠. 이거 정말 사실 기자들도 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거 토론하면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스펙트럼이 그만큼 다양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한 30초만 얘기를 하면 지금 일단 이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 저는 지금 제도가 그나마 가장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저를 이제 좀 더 예리하게 가면 그냥 외국인 선수 한 명 보여 한 명 출전. 전 이걸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외국인 선수 제도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만약에 얻게 되면 이제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 국내 선수끼리 했다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가면 높이 때문에 그 어떤 골밑 돌파나 자유자재로 되던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을 갖다 키워야 되는 거죠. 국내 선수들이.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왜 그 외국인 선수 한 명 보유 한 명 출전이냐고 그러면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많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 선수의 프랜차이즈 스타화가 될 수 있다. 스펠맨이나 설린저 이런 선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금액을 다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만약 DB면 어떤 선수, 오리온이면 어떤 선수, 모비스면 어떤 선수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국가대표 기아 작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어떤 플러스가 좀 더 많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 한 명 출전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밸런스를 가장 많이 잘 유지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들이니까 의견이 다 다른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면 정말 24시간이 모자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팀별 분석으로 갈까요? 자, 그러면 가스. 자, 한국가스공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공사 4승 4패 5할 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1승 2패 기록을 했습니다. LG KCC에 계속 패하다가 이제 삼성을 잡아내면서 이제 연패 탈출했는데 불안하지만 어쨌든 5할을 이제 맞춰가고 있다는 거. 요거는 또 고무적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LG한테 졌고 KCC에게 한 점 차 패배를 했고 삼성에게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지금 가스공사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두경민이 이제 KCC 삼성전에 아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계속 뛰다가 지금 무릎에 붓기가 빠지질 않으면서 이제 뛰지를 못했고 다음 경기도 일단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해요. 붓기 빠지면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전현은 이제 좀 슬슬 올라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김낙현은 이제 발목 부상 좀 안고 있고 근데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니콜슨이 날개 죽지 부상 때문에 사실 LG전은 완전히 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정말 이 선수는 도사예요. 농구 도사. 네, 엄청난 공격력을 그래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대현이 사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어서 뭐 복근 이제 부상이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팀도 KCC 다음은 사실은 가스공사가 좀 여기에 해당되는 부상 병력에 해당되는 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팀도 이제 진정한 전력을 평가를 하려면 이제 부상 변수 있는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뭔가 이제 나올 수 있죠. 뭐 정효근은 지금 시즌 아웃 됐기 때문에 이제 예외로 치더라도 그렇죠. 일단 저는
이 팀의 진짜 가장 중요한 코어는 두경민이라고 봐요, 무조건. 그러니까 니콜스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득점은 정말 도사인데 수비가 안 돼요.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전자랜드가 어떤 부분이냐면 니콜슨이 뛰었을 때 실속이 좀 없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니콜슨이 혀를 뚫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선수, 뭐 이대현이나 신승민 또는 이제 시즌 아웃 때 이제 정유훈 선수가 그걸 막아주면서 뭔가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니콜슨의 어떤 그 수비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시스템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수비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공격하고 수비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약점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두경민, 김낙현이 돌아가면서 트랜지션을 강화를 해주고 2대2 공격을 해주고 상대가 한국가스공사 라인업에 맞추는 어떤 멤버들이 딱 나왔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여기에서 경기 지배력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게 곧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명제가 거기서 딱 나오는 게 니콜슨의 수비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두경민이 빠지면서 또는 가세하거나 빠지면서 불안전해지면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니콜슨의 또 수비 약점도 나오는 거고 기복도 굉장히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은 이동훈 감독이 좀 강조를 하는 것이 공격적인 면에서 3점 시도의 어떤 극대화. 근데 지금 사실 이미 가스공사가 올 시즌 평균 3점 시도 자체가 역대 1위 페이스거든요. 네. 25.9기 진짜 압도적입니다. 네. 역대 2위, 지금 2위기를 대우인데 22.2기,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데 한 30개는 던져야 된다. 그렇게 감독님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정도의 어떤 슈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3점 메이드 자체가 사실은 상대의 어떤 공격 흐름을 끊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 이 팀은 어쨌든 공격으로 조금 몰아붙이는 사실은 그런 색깔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 수비를 기반으로 끈끈하게 뭐 사실 그걸 베이스로 간다기보다는 화력으로 이제 상대를 집중 포화시키고 거기서 모멘텀을 가져온 다음에 묶어버리는 약간 이런 색깔이 좀 가장 좀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지향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두경민이 들어왔을 때, 두경민이나 김낙현이 제대로 들어오고 가동이 됐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전에 이제 두경민하고 니콜슨하고 이제 충돌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난 이후 이제 뭐 두경민 선수가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이 있다 그러고 니콜슨과 하이를 했다 그러고 니콜슨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근데 경기를 뛰는 거 보면 두경민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알렉산더하고 뛰는 경우가 많고 니콜슨에서 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두경민의 공격력을 갖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알렉산더가 조금 더 맞는 부분이 있고 니콜슨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이제 앙금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도 살짝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내피셜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경민이 있었을 때는 그런 그 시스템, 그냥 공격적으로 가는 시스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버텨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낙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지난 시즌에도 사실 드러났었고, 뭐 두경민, 그 김낙현, 니콜슨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니콜슨의 어떤 수비 약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 매경기 3점을 28개에서 30개 정도 던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물론 선수들이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구조를 비시즌 때 만들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2%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살짝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준비 부족 같은. 네, 준비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익숙치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다. 익숙치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3점을 더 많이 던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3점을 던질 수는 있지만 효율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부상학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탈피할까? 그걸 이제 유동훈 감독은 해법을 석점을 더 많이 던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을 좀 더 빠르게 하면서 뭔가 이제 외곽 중심의 어떤 공격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해법을 갖다 제시를 했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패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 부분 또 다른 문제니까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C 이제 3승 3패, 현재 6위고요. SK와 LG를 모두 잡아내면서 현재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팀은 참 스펠먼이 매력적이에요. 네, 밀당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오마리 동력. 오마리 동력. 네, 오마리 동력 지난주 스펠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선수가 근데 그러니까 기량은 너무 좋은데, 뭐 지난주에 뭐 좀 약간 디테일한 어떤 약점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화제가 됐던 게 이건 멘탈적인 부분, 또 흥분하고 이런 부분 사실 조금 약간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네. 일단 이 선수는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다. 네. 네.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 약해. 아 강강약약. 사실은 되게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KBL의 홍길동이다. 네, 또 홍희 장군이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상사가. 네, 그렇죠. 네. 모델로 세워야 됩니다. 네. 또 이제 그 삭가 딱 쓰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또 네. 귀엽겠네요. 스페는. 그러면 스페는 나름 귀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SK전에서 네. 경기를 완전히 지배를 했어요. 진짜 제가 그때 잘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딱 봤는데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SK가 좋은 게 뭐냐면 원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세트 오펜스, 그쵸. 탄탄한 그런 세트 거죠. 오펜스. 그 다음에 안영준, 최준용을 중심, 김선영을 중심으로 한 트랜지션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분을 스펠맨이 다 막아냈어요. 1쿼터부터 4쿼터 초중반까지.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외곽에서 석점도 막 잘 들어가긴 했지만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골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영준이 속공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막히거나 그래서 이제 리버스 레이업을 했거든요. 리버스 레이업이 굉장히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놓치고 그걸 다시 속공해서 KCC가 골을 넣고 그러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래서 흐름을 완전히 지배한 그런 경기력을 보였는데 4쿼터에 이 선수가 이제 흥분하면서 1대1 공격하다 흥분을 하면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죠. 그쵸. 받으면 해요. 그 부분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빼고 이제 데릴 문노를 넣어가지고 KGC가 이제 경기를 갖다 마무리했는데 이제 그런 이중성이 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럼 다혈질이냐? 저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3중성이 나타나는데 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팀 플레이를 굉장히 착실하게 해요. 물론 이제 1대1 공격을 하면서 무리하게 던지는 슛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넣어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팀 플레이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자기가 스크린 쳐줄 건 쳐주고 움직일 건 다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자기 공격을 한단 말이죠. 수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다혈질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뭐 단편적인 어떤 테크니컬 파울 갖고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혈질 때문에 그 다음 후속타가 경기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막 무리한 슛 셀렉션을 가지고 막 이런 부분이.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 선수가. 가스공사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속된 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혈질이 있기는 하지만 이 다혈질이 그렇게 염려되는 다혈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집중력이 이렇게 극대화됐을 때는 정말 자기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헐겁게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또. 요런 기복은 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다. 네. 홍길동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선수의 어떤 좀 안 좋은 점은 수비할 때 한 번씩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팔 뻗는 게 굉장히 적거든요. 여기서 활동량이 최고의 어떤 장점이 나오는 건데 이 선수의 엄청난 높이나 어떤 리바운드 터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수비에서 적극성을 기본적으로 안고 이제 점프도 많이 하고 많이 뛰어다니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작용할 때가 어떤 펌프 페이크에 너무 잘 속는다든지.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사실 뭐 SK전에서도 한 번씩 그냥 2대2 할 때 스위치 나갔다가 최준용이 사실 점퍼가 아까도 말씀하신 좀 약하잖아요. 근데 최준용 한 번 딱 드니까 그냥 펌프 페이크 갔다가 원희 쪽에서 그냥 아예 미스매치 나버려서 원희가 이지 득점하는 이런 이제 약간씩의 약점들은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어느 정도 다 메우고 가거든요. 다른 플레이들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한 번씩 그냥 공략당할 때 약점이 될 때가 있다는 거고 수비할 때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퍼리미터에서 플레이를 좀 어느 정도 많이 하는데 상대가 이제 그런 경우를 할 때 약간 덜 쫓아간다든지 약간 한 번씩 그러니까 세로는 엄청나게 위력적인데 가로에 있을 때 한 번씩 그냥 이제 지쳐버린다든지 그냥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요런 약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양희종이 오면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는 그것마저도 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는 크게 걱정거리는 아니다. 그리고 뭐 개인 기량으로야 뭐 저희가 첫째 주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이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는데 그런 펌페이크가 많이 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KBL에 적응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냥 서 있을 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은데 이제 괜히 뜬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고쳐질 것 같고 뭐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승인 감독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설린저와 비교를 했을 때 농구 기량 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없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데 설린저는 오마리 스펠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경기 읽는 흐름이라든가 어떤 그 눈구렁이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이 더 좋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운동 능력
그리고 활동력 이런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쌤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펠맨을 이렇게 쓸 것인가. 그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할 때 이제 1대1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게 들어가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건데 그럼 좀 더 이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쳐준다던가 또는 변준영과 2대2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오세근과 이 선수가 이제 그 드리블 능력도 있으니까 빅빅 픽앤롤을 한다던가 이제 이걸 좀 섞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경기를 치를수록 그래서 그런 실험도 안 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가끔씩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양념처럼 좀 더 섞어주면 스펠맨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알고도 못 맞는 수준의 어떤 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부분이 그 리그를 갖다가 뭐 이제 적응을 하거나 평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그 양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좀 중요한 게 그게 안 되면 중요하죠. 농구가 되게 단조로워지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스펠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볼을 이제 본인이 몰고 넘어오는 볼음방까지 어느 정도 해주는 상황이 많은데 그때 이제 변준영이나 다른 자원들이 외곽으로 벌려주고 서 있는데 거기서 그냥 3점을 바로 던져버린다든지 1대1을 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동 기자가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한번 핸드오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픽앤팝으로 다시 볼 받고 거기서 1대1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섞어가면 사실은 국내 선수들과의 어떤 시너지나 파생 옵션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 선수가 패싱도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그 NBA가 사실은 그런 이제 세부적인 장치들이 엄청 많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공격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스펠맨도 그런 이제 양념을 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통닭을 먹지 않습니까? 네. 통닭을 먹을 때 그냥 튀겨요. 예. 튀기면 튀긴 닭도 먹으면 맛있긴 하죠. 그쵸. 기름에 튀기면 맛있으니까. 네. 근데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소스가. 못해도 후추 정도는 살짝 그래. 살짝 넣어주고 또는 예. 그 양념 그 달달한 양념 치킨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이제 그 뭐 허니 머스타드 뭐 이런 거 발라서 먹는. 아, 네. 그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게 네.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 바로 이해가 되네요. 아, 그렇죠. 역시 먹는 걸로 비하니까 전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군침이 돕니다, 네. KG 씨. 그래서 네. KGC 닭 먹고 싶다. 아, 그렇죠. 저기. 닭 먹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네. 그래서 KGC는 지금 뭐 나름 저는 괜찮다고 좀 혼란스럽긴 한데 괜찮고 이대로 가면 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삼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이제 3승 4패 이제 8위인데요. 사실 이번 시즌에 연패가 계속 없다가 이번 주에 이제 연패에 빠졌습니다. DB전에 추격을 하다가 졌고요. 가스공사전에도 전반까지 접전을 하다가 졌습니다. 사실 이 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즌 전에 어떤 전력 자체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은 것에 비해서 여전히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대치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 뭔가 이제 사람이 기대치가 높아지면은 끝이 없어요. 간사해. 네. 그렇죠. 네, 간사해.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삼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 이 정도면 해도 와 잘한다. 예, 개막 초반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아쉬운데 이것만 되면 이 팀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왜 그래 진짜 뭐 이런. 매력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이제 결혼도 안 했지만은 아이 키우는 맛이 이런 걸까? 어떻습니까? 유부남으로서. 예. 조금만 더 성적 조금만 더 약간만 더 똘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건강하게만 자라라. 아무 욕심이 없다. 네. 와준 게 정말 고맙다. 네네. 이랬는데 크다 보면은 이 자식이 게임만 하네. 이것들이 진짜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바라는 게 많아지는데 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도 사실은 되게 잘해주고 근데 이번 주 경기 내용을 봐도 일단은 이 힉실의 콤비 요거 저희가 쓰고 나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힉실의 네. 동영상이나 SNS에 진짜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네. 뿌듯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힉실의 위력은 원석현 고마워. 원석현 고마워. 예. 그래서 힉실의 콤비의 위력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이 원투펀치는 사실은 국내 외국 선수 이 콤비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도 거의 뭐 손꼽히는 수준의 위력이 아닌가. 다만 역시 삼성의 관건은 이 포워드 라인, 뭐 임동섭, 장민구, 이원석, 차민석, 그러니까 프론트 코트 라인, 국내 프론트 코트 라인인데 여기서 약간 경기력이 업앤다운이 좀 있을 때가 있다. 어떨 때는 야 이게 되나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되게 맥 빠지는 예전에 약간 삼성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요거를 좀 줄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삼성이 상승세 요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일단 단단한
자꾸 단단한 게 좀 많이 나오는데 네. 힉스 그리고 오셰프 좋아요. 아 오셰프도 괜찮습니다. 네, 네. 힉스, 그 힉스는 여전히 리그 최상급 공수에서 굉장히 좋고 공수 겸장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네. 굉장히 괜히 버렸어 내가. 밸런스가 되게 네. 너무 좋은데. 네. 힉스 너무 좋고 오셰프도 좋아요. 네. 그 예전에 막 삼성이 보유했던 그 빅맨들과 좀 달라 느낌이 단단한 느낌이 있고. 근데 괜찮아요. 외국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잘 깔려고 두 번째 약속된 플레이를 한다. 뭐 수비를 할 때는 뭘 할 때. 그리고 김시래가 중심을 잡아준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삼성이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허용한다라는 거는 일단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이원석이 좋아요. 아주 좋은 그 신인이에요. 근데 신인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선수의 그 최대 약점은 뭐냐면 파워 부족. 맞아요. 많은 유망주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부족이에요. 그래서 골 밑에서 밀려요. 박스아웃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골밑 지배력이 좀 떨어져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외곽에서 석점도 던지고 막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해줘야 될 어떤 포스트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완전 잡아먹고 이제 외곽에서 슛 던지는 양념을 치는 이게 되는데 이게 좀 약간 거꾸로 돼 있어 지금은 살짝. 맞아요. 물론 골 밑에서 자기한테 떨어지는 리바운드 이런 건 잘 잡고 새로 수비는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대가 포스트업을 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여지를 줘요. 이제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원석은 파워만 좀 보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뭐 충분히 외워줄 수 있으니까 내후년에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농석과 장민구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활동력이 좀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3, 4번 라인에 사실 임농석도 지금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장민국도 아주 좋은 그 2m 대 이제 그 3점이 되는 그런 선수이긴 하지만 뭔가 모르게 2% 부족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떨어지는 자세.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임동석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보면은 잘 터지는 경기, 팀을 구하는 경기도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슛은 기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임동석 같은 경우는 많이 있고, 이 선수들이 좀 이제 안 좋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외곽에서 점퍼만 던지고 약간 끝나는 그렇죠.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좀 비효율을 불러오는 거죠. 아무리 뭐 힉시의 콤비가 좋다고 해도 이 선수들이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제 양홍석이나 이런 이제 뭐 이런 선수처럼 어떤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수비에서 한 번씩 이제 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프론트 코트의 단단함 계속 단단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가 주면서 외곽에서 점퍼를 이제 쏟아주는 장신 슈터로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거는 뭐 사실 뭐 이번 시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고질적인 문제인데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점퍼 안 들어가면은 그날은 프론트 코트 경기를 그냥 확 떨어지는 그냥 위력이 없는 듯한 그래서 김실의 힉스만 약간 뭐 다 만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삼성은 지금 이 선수들이 3번 그 윙맨 자원들이 어떤 선수를 좀 봐야 되냐면 문성권화가 돼야 된다. 문성권화. 문성권화 또는 뭐 신승민, 문성권 신승민 또는 이우석 이런 선수도 또는 신민석 이렇게 좀 이제 리바운드나 이런 보이지 않는 공헌도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해야 된다. 사실 그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쵸. 지금 삼성은 그게 좀 필요해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 이제 그 약속된 플레이를 하고 그런 경과함은 있는데 여기에서 기름칠을 쳐주면서 이 기계가 돌아가는데 약간 삐그덕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거 기름칠 쳐주면서 싹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름칠할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수가 좀 부족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동엽이 약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동엽도 살짝의 어떤 한계는 있고 그리고 차민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민석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나이로 치면 대학교 1, 2학년 그렇죠. 근데 그래도 들어오는 대로 자기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적응된 느낌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이 선수도 발전을 하고 있구나. 임팩트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파이터가 필요하다. 삼성은 이제 한 단계 더 가려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좀 3, 4, 윙 쪽 포워드 라인에서 경고함이 생기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지 득점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제가 그렇죠. 지난 시즌 SK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공격 리바운드 혹은 트랜지션 사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이번 시즌 되게 잘하는 선수가
지난 시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양홍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지 득점을 많이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5를 매번 5대5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SK가 강한 이유도 지금 SK가 제가 알기로는 속공 득점, 상대 턴오버 기반 득점, 공격 리바운드 기반 득점이 다 1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점을 아주 쉽게 먹는 이런 건데 삼성이 사실은 늘 김실의 힉스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포워드 라인이 그런 득점을 좀 먹어주면서 가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격에서 걱정거리가 많이 사라지는 거기에 이제 3점까지 그냥 터져주면 되게 쉽게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터프함들이 조금 더 저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민국이나 임명수 선수도 좋은 선수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문성곤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누구죠? 양홍석 이런 선수들처럼 좀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공헌도 또는 이제 그 리바운드 이런 부분에 뭐랄까 활동력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 선수처럼 되지는 못하겠죠. 각각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근데 삼성이 필요한 거는 그거다. 잠실 마당새 같은 어떤 선수가 그렇죠.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잠실 이동환이 필요하다. 이동환 기자가 뭐 먹을 때 만약에 메인 디시 고기만 있으면 고기만 먹지 않습니다. 야채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저 다 해요. 김치도 잘 먹고 다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벼 먹어요. 그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꾸역꾸역 할 수 있는 마당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 그 템포를 갖다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양념을 뭘 칠 것인가 요걸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6강 싸움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2승 5패고요. 자, 지난주 그래도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3경기에서 2승을 챙겼고 좀 이제 변화들이 보이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4번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김준일이 나가면서 새로 맞춰야 되는 부분 누구 써야 되는 고민을 많은데 일단 이제는 서민수를 일단은 주전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도 이간희를 따로 떼어놓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도 이간희를 이제 따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초반에 계속 연패였잖아요. 개막 4연패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좀 보였던 게 결국에는 너무 이제 당연한 건데 헤비 핸들러 2명 있을 때 한쪽이 볼 핸들링을 많이 하면 한쪽이 그냥 아예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 효율이 안 살아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따로 쓰는 이간희를 아예 식스맨으로 2쿼터부터 출전을 시키고 그때는 오히려 이승우나 뭐 최근에는 이광진 같은 장신 자원들 써서 그냥 장신으로 그냥 아예 백코트를 구성을 해버리는. 그리고 이제도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마레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조금 이제 약간 사이즈가 작더라도 공격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를 가는 게 조금 인상 깊긴 했습니다. 네. 저 어제 갔다 오셨죠? 네. 지금 녹화일이 사실 26일 월요일인데 그쵸. 이제 일요일 창원 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 월요일 창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창원 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 자, 그때 이재도와 이간희가 잘 결별했습니까? 전 솔직히 약간 임시방패.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이 선택이. 왜냐면 이관희가 조금 플레이가 급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즌 초반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터프샷도 원래 이 선수는 저는 터프샷 메이커고 좀 이제 좀 템포가 약간 좀 되게 급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이관희 경기를 그렇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도는 저는 좀 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뭐 머레이랑 합을 맞추는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프론트 코트의 경쟁력 떨어지는 부분 이거를 계속 안고 가는 건데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이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LG의 기본 시스템이 자 이재도하고 이간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선수들의 강점은 뭐냐면 공격형 가드예요. 그렇죠. 2대2 조합을 잘할 수 있고 자기가 득점을 할 수 있어요. 트랜지션이 강해요. 그렇죠. 그런 강점이 있는데 이 약점이 뭐냐면 이 두 선수가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 세팅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팀 동료 활용이 좀 2% 부족해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외국인 선수들이 진짜 잘 뽑았는데 말이 괜찮아요. 괜찮은 외국인 선수 지금 보니까 맞아요. 네. 괜찮은 선수. 왜냐 골 밑에서 어떤 그 비비고 넣는 비비고 넣는 그런 득점이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득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왜 조성훈 감독이 마레이가 컨디션이 올려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팀 시스템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도와 이간이 안 맞고 수비에서 잘 안 맞아요. 이게 김준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박정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 갖다 메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요 살짝. 그래서 최상급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근데 그렇다고 마레이를 갖다가 버리고 딴 선수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레이가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이재도와 이관희하고 마레이하고의 어떤 2대2 공격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최상의 시너지. 그러면서 LG가 6강 가고 4강 가고 막 흐름을 확 타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확률은 좀 희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봤을 때 그럼 이제도 원싱글, 이관희 원싱글 이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시방편이지만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 뭐 이광진이라든가 또는 이승우라든가 이런 이제 좋은 뭐 슈터 자원 또는 수비 자원을 붙이면서 그 내실을 깨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승부처에서 마레이가 좀 더 그 싱크로를 올려서 같이 2대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성 감독이 사실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았겠구나. 그러면서 했던 방법이 이 부분인데 이거는 실험할 만하긴 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도 이관이 백코트 콤비와 마레이에서 또 파생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레이가 뭐 2대2에서 쓱 빠져가지고 이관희의 패스를 받아서 이지 레이업을 올려놓는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이 팀의 특징이 안 나온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개개인을 보면은 괜찮은 선수들이거든요. 분명히 마레이도 지금 공격 리바운드 이 선수 그냥 괴물입니다. 사실은 지금 외국 선수 다 감당을 못해요. 예. 근데 또 이제도 이관이 어떤 호흡이나 어떤 전체적으로 다른 동료들의 어떤 득점 파생시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강점은 없고 그러니까 약간 따로 놀면서 그냥 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컨트롤 타워가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를 한 선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레이도 뭐 예를 들어서 마레이가 엘보우나 탑으로 들어와서 핸드오프하면서 같이 살려주는 식으로 간다든지. 예, 그런 게 그걸 아니라. 이제 LG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마레이와 이제도 마레이와 이관이 어떤 2대2 공격은 사실은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래서 근데 마레이가 사실은 그 하이포스트 지역이나 또는 로포스트로 들어가면서 이제 빼주는 패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서민수나 정희재나 이런 선수들이 받아먹으면서 3포인트 넣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 잘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이제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봐야지.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 이제도 이관이가 딱 들어왔다 그럼 마레이하고 2대2 공격도 하겠지만 다른 쪽 예를 들어서 뭐 서민수라든가 또는 뭐 정희재라든가 박정현이라든가 이쪽 2대1을 하고 마레이는 그 위크 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뭔가 받아먹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팀의 어떤 그 플랜을 갖다가 좀 나누는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괜찮다. 저는 괜찮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LG가 2승을 갖다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좀 개편 효과들은 좀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저는 LG 어떡하죠 그랬는데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 날짜 화요일에 얘기할 때만 해도 LG가 살아날 방법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의 이제 반등의 계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동이 이제 눈 좀 감아봐요. 그게 LG의 그 미래였었어. 네. 지난주에. 안 보여요. 지난주. 근데 지금 이제 보인다. 네, 이제 보인다. 조명이 눈부셔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는 네.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지켜볼게요. 예. 네, 그렇다고 막 LG가 너무 희망적이에요, 잘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도 기대가 최악은 아니다. 이제는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실험은 유의미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패 다졌죠. 1승 6패 10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현대모비스가 시즌 초반에 고전하는 이유, 자, 우리 이동환 기자가 또 현대모비스 또 전문 기자 아닙니까? 네, 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렇죠. 또 영남 가면서 또 울산도 찍고 왔어요. 네. 찍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스공사, 현대모비스, LG 다 찍고 있습니다. 이 세 팀은 이동환 기자한테 맡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다 찍고 도장 거의 매일 찍고 있어요. 그렇죠. 네, 도장 매일 찍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주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네. 제가 지난 시즌에 별명이 뭐였습니까? 션동환. 네. 션동이 그립다. 오죽하면 저도 엔간하면은 그래도 뭔가 구조적인 부분 다른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션농이 좀 그리울 수도 있겠구나 이번 주만큼은. 그 정도로 이제 외국 선수들의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얼클락 같은 경우는 지금 개막 7경기에서 뭐 득점이나 야투 다 부진하고 있고, 토마스도 뭐 아직 몸을 좀 더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임팩트가 있진 않거든요. 특히 얼클락은 조금은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보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저는 공격에서 인상공사 시절보다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점퍼 위주로 플레이하는 특성은 여전한데 골 밑에서 이지슛도 자꾸 놓치는, 멘탈적으로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시즌 초반에 얼클락과 이 유작 감독 사이에 어떤 약간의 어떤 줄다리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유작 감독은 이기는 경기에서, 물론 뭐 이제 한 경기이긴 했지만 이겼을 때조차도 얼클락이 좀 더 인사이드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졌을 때도 인사이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얼클락이 이 부분 때문에 되게 혼동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온전부터는 그러면 너가 조금 원하는 대로 한번 더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경기는 정말 얼클락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미드레인지도 안 들어가고 골 밑에서든 다 뭐 림을 빗나가고, 그날 제가 뭐 기록을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제가 체감한 현대모비스의 그 이지슛 성공률은 거의 뭐 한 이지슛, 진짜로 이지슛 웬만하면 넣어줘야 되는 슛 성공률이 5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만 넣었어도 박빙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외국 선수 경쟁력이 심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현대모비스 쭉 보자고요. 쭉 보면 저는 여전히 션농은 그렇게, 저는 미련은 없어요. 진짜. 네. 이건 저를 욕하셔도 돼요. 네. 다 의견이 다른 거니까. 다른 거니까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 1승 6패예요. 근데 자 악재가 하나가 뭐냐면 라션 토마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현대모비스의 시즌전 전략은 뭐였었냐면, 자 토마스와 얼클락, 그러니까 토마스가 1.5옵션인데 토마스가 1옵션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얼클락이 골밑 수비를 하면서 뭔가 이제 승부처가 아니고 임팩트를 그냥 주는 역할.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25분, 15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1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클락이 뛰었어요. 그리고 졌어요. 그죠? 게다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팀은 지금 새로 만들어 나가는 팀인데 장신 라인업이 돼 있는데 최진수가 초반에 좀 불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준도 뭔가 모르게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고, 여기에 지금 서명진이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코어가 많이 없는 상태예요. 맞아요. 근데 시즌 전에 목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라션 토마스의 끈끈함, 그리고 서명진, 이우석의 스텝업, 여기에 장재석, 함지훈의 어떤 골밑의 견고함, 이런 걸로 버티면 예를 들어서 한 2승 3패 또는 뭐 2승 2패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쭉 가다가 팀워크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뭔가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현대모비스의 시즌전 플랜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라션 토마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일그러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KCC전은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 KGC를 잡았죠. 그리고 맞아요. 삼성전 패했고 오리온전 패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아요. 클락하고 토마스가 굉장히 뭔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저는 그럼 여기에서 션농 타입이었던 득점이 되는 스코어를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한다면 이게 현대모비스의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될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됐는데 그럼 팀의 미래는?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 이우석이 뭔가를 양보를 해야 되고, 서명진이 양보를 해야 되고, 여기서 뭐 장재석이라든가 신민석이 뭔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는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5년 계획 이런 부분과는 맞지는 않다는 말이죠. 물론 윈나우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대모비스는 딱히 올 시즌이 윈나우 같진 않아요. 네. 성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제 토마스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고 지금도 뛰는 걸 보면 뭔가 이제 위력적이지 않아요. 그냥 퉁퉁퉁 뛰는 느낌이지 삭박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얼클락에 일단 비중이 늘렸는데, 얼클락은 딱 그 정도만 해주는 선수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쓰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 일단 2라운드까지는 저는 일단 이렇게 가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여기에서 다른 외국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스타일은 저는 비슷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 라는 생각. 그래야 현대모비스의 지금 젊은 장신 라인업, 이 라인업이 계속 공고하게 가면서 위력이 올라갈 수 있지. 여기에서 뭔가 계획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스코어를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팀이 점점점 산으로 가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기력이 예상됐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공과되는 시점에서 좀 더 봐야 된다. 근데 단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팀이 지금 문제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2대2 수비가 망가져 있어요. 팀이. 2대2 수비가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컵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뭐 오리온에게 2대2에서 완전히 다 당했고 뭐 이정현은 포스터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컸지만 기본적으로 망가진 건 2대2 수비 때문에 거기서 망가지면서 그걸 완전히 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에서도 그랬고 삼성전에서 김시래가 14어시스트인가 했고 픽스가 29득점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2대2 수비를 할 때 이게 해치를 해서 빠져야 되는 타이밍 자체가 완전히 얼그러지면서 김시래가 거기서 농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클락이나 토마스의 그 외국인 선수 뭐 효율성이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 현대모비스는 2대2 수비였던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평균 실점이 95점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줄이는 게 핵심이고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라션 토마스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 경기력을 보는 게 저는 지금 현대모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뭐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문제여서 션농이 그립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네. 동의할 수가 없고 미안합니다. 이동환 기자. 근데 의견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시즌 지금 1승 6패인데 지금 상태면 방향 자체는 바른데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는 굴곡 올라가는 길이 좀 이제 평평한 길이 아니고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자갈길 또는 뭐 나무가 우거지 막 이상한 능선을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인고의 시간이 네.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원래 그런 길을 가려고 지금 설계를 한 거예요. 애초에 이러려고 만든 라인업이다. 만약에 여기서 성적을 내려고 그러면 월클락이나 라션 토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 옵션에 몰빵을 했겠죠. 몰빵을 하고 그쵸. 나머지 보조를 갖다 붙였을 텐데 이 옵션을 약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뿐더러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리면서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경험치를 매기면서 팀이 좀 더 조직적으로 탄탄하게끔 가지고 간다. 이게 이제 션농 시대에 작년에 성적은 낮지만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팀 컬러가 조직력이 좀 약간 좀 떨어진 와해된 게 있었죠. 예, 저는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2대2 수비가 좀 잘 안 되고 물론 그게 라션 토마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기복이심하고 떨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좀 서명진이나 이우석이나 이제 어린 국내 선수 결국 핵심인데 네.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우석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예상 밖의 변수? 예, 근데 이우석이나 저는 신민석은 자기 기량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해주고 있고 저는 서명진이 지금 또 문제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서명진이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 부담이 많은 건 알겠고 그 서명진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 많은데 자 김시래하고 경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자 김시래도 파워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헤지테이션을 많이 섞으면서 자기의 공격을 노려보다가 찬스를 내줘요. 그러면서 힉스가 득점을 해요. 그러면서 수비가 일그러져요. 근데 서명진은 어떤 의미에 2대1을 할 때 좀 김시래보다는 단순하다. 어떤 부분이 단순하냐? 자, 스크린을 받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서 석점을 탁 던져요. 굉장히 깨끗해져. 미드 점퍼를 던져 굉장히 깨끗하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 선수 좋아. 잘해. 근데 거기에서 헤지테이션을 하고 막 이렇게 헤지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뭔가 혼돈된 상태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는 부족해요. 또는 2대2 패스를 할 때 그냥 깨끗하게 패스를 딱 해줘요. 그냥 거기서 끝나 그 역할이. 그러니까 경기 지배력이 김시래는 굉장히 세 보이는데 서명진은 되게 좀 약해 보인다. 약간 단발성으로 그냥 그렇죠. 툭툭 쳐주는 정도 느낌이죠. 거기에 걔가 그 친구가 스피드가 좀 떨어져요.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 그럼 뭔가 다른 양념을 갖다 쳐야 돼. 그게 근성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악착 같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강력한 센스를 가지고 헤지테이션 무브로서 상대의 수비를 갖다 찢어놓으면서 뭔가 패스를 줘야 되는데 그게 다 2%씩 부족하니까 현대모비스가 공격할 때도 단순해지고 또는 수비할 때는 상대 압박에 밀리고 저는 이 부분이 있다고 봐요. 현대모비스. 그게 가장 큰 좀 딜레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여기에서 그런 이제 2대 수비의 햇밥만 찾으면 현대모비스는 탄탄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햇밥을 못 찾으면 이제 추락하겠죠. 요런 이제 갈림길에 좀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